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거이전비의 이제 판례를 집중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한 판례 중에서 이제 최근에 2029 도의 13010 사건에서는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아서 인도 거절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임차인 등에 대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43조 95조의 제2호의 위반죄로 벌금형을 부과했는데요. 자,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 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동법 제95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도정법의 제49조 6항은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43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도정법 제49조 6항 단서에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 도정법 제49조 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그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이걸 통틀어 이제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구 도정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작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정법 49조 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해서 토지보상법 43조 95조의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2019도 10001 토지보상법 법률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 동시행 관계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 다의 300477 판결에서는요,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9 다 235 153 부동산 인도 청구소에서는요.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부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심리할 사항 및 이때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관한 다툼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판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칠판 기준에서 507페이지에 있는 판례입니다.
구 도정법 가의 한 중간점 정도 되는 그 판례 내용인데요. 구 도정법 49조 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우리 통틀어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이사비도 구 도정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료를 주장하며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재결 절차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다고 선이행 항변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이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토지보상법 78조, 같은 법 시행령 40조, 41조, 같은 법 시행일지 53조 내지 55조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되었는지를 등을 심리해야 한다. 다만 위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방사소송에 의해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개를 이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85조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2019 다에 235 153이잖아요. 이게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는 그 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서 행정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해야지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재결에 관한 다툼의 심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면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 제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판례가 지금 나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 다의 310088, 310096 사건에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 또는 공탁하게 되면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022도 44392 사건, 대표적인 이제 무상임차인에 대한 내용이죠. 무상임차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지급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죠. 칠판 기준에서 510페이지 판결 요지 되겠습니다.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의는 다음과 같다. 이제 논고를 하나, 둘, 셋, 넷, 5걸 제시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논고를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78조 5항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첫 번째 논고입니다.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78조 9항은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모법 조항이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모법 조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다. 두 번째 논거로서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주를 장려하여 사업체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데 조기주 장려
및 사회보장적 지원의 필요성의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세 번째 논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모두 토지보상법 78조 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도 동일하다.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에 이론이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 네 번째 논고, 토지보상법 시행규 제54조 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제도적 취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 조항이 세입자라는 문헌을 사용한 것은 제1항의 소유자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논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2항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됨이 명시되었다. 이게 2020년도 12월 11일에 들어갔어요.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개정조항이 세입자라는 문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개정 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두 번째 판결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들기 위해서는 해당 세입자가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입자의 점유 권원의 성격, 세입자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의 종기 및 갱신의 여부, 실제 거주기간, 세입자의 이주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에서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세입자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길게 지금 판시했어요. 지금 2022도 44392 굉장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249810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안 한 상태인 경우다 그러면은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는 요 쟁점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그 판결로지 보면요. 7판 기준에서 513페이지에 있는 4번 판결로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 제2호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협의나 수용지역에서 정해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 인가 계획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이전비가 이제 29회 1번 30점으로 출제된 바가 있고요. 33회 1번에 물음 3번 20점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사비가 있죠. 이사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에 보면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된다. 시행규칙 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2항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표 사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 사망,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쵸? 안에 다시 들어가 버리면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비 관련된 판례는 2021도 23603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78조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55조 제2항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하는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의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사비의 보상 대상자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6도 2435 사건이죠. 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주를 장려하여 사업체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세입자는 이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통보일 또는 수용 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 없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바로 법 시행규칙 54조 2항 주거이전비 같은 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55조 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55조 제2장 별표 사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거는 감정평가사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별표 관련된 이게 해마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된 금액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내용들 주요 판례들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전체 보상금의 0.01% 정도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적 약자들을 우리가 더 보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